난 똑똑해. 안녕하세요. 피니셔 컬러 문지입니다. 2026년 3월 풀코스 마라톤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훈련 계획 짜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짜야 될지도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마라톤 훈련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도움 주실 출연자분을 모셨습니다. 러닝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피니셔 클럽의 안윤태입니다. 서울 마라톤이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100일이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00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라톤은 겨울에 준비해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겨울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서울 마라톤에서 좋은 결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에서 이 100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면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훈련 계획표를 좀 짜왔거든요.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괜찮기는 한데 주말마다 30km 거리주가 있네요. 네, 풀코스 마라톤을 뛰다 보면 전 항상 그 30km를 지나면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도 좀 기를 겸 그 30km 거리주를 통해서 좀 거리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그런 힘듦을 좀 극복하려고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좋은 거 같긴 한데 지난 겨울 동안 러닝을 좀 하셨나요? 나? 아니요. 평소에 러닝을 안 하다가 갑자기 훈련량이 늘리면 겨울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이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30km를 하는 게 일단 계획은 좋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은지 대리님 같은 경우는 물론 풀코스 경험이 많지만 그래도 요즘 운동을 좀 많이 안 했고 또 이 컨텐츠를 보시는 초보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거리주보다는 조금 시간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30km가 아니라 페이스야 어떻든 가장 편한 페이스로 60분, 90분, 120분 이렇게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서 달려주는 것도 저는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100일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될 게 몸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 중반으로 갈수록 몸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시합에 맞는 몸을 좀 세팅을 하는 거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반에 갈수록 스피드 훈련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템포런 같은 걸 한 번씩 넣어주면 되는데 혹시 템포런이 뭔지 아시나요? 템포를 가지고 대회 페이스, 목표 페이스보다 좀 더 빠르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템포런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0km 페이스보다 약간 느린 페이스. 그러니까 10km 달릴 때 어땠어요? 엄청 힘들죠? 그쵸. 좀 엄청 막 달리고 막 온몸이 체력이 소진될 듯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낮춰서 달리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드는데 조금은 이 힘듦을 좀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페이스.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500 페이스로 10km를 열심히 달렸는데 이것보단 조금 더 낮춰서 510 정도나 그쵸.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로 달리는 거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리다가 내가 510으로 달리다가 조금 더 페이스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살짝 여유가 있는 그런 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템포런이 중요한 게 이게 젖산 역치 페이스로 달리는 건데 10km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초 정도 늦은 페이스가 젖산 역치 페이스입니다. 젖산 역치 페이스는 달리면 젖산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리고 내 몸은 이 젖산을 계속해서 없애거든요. 하지만 이 젖산 역치 페이스에 도달을 하면 이 몸에서 젖산을 없애는 그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면 계속해서 젖산이 쌓이겠죠.
피로도가 점차 계속 늘어나는 이 속도로는 빠르게 오래 달릴 수 없는 그런 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템포런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젖산 역치를 버티는 능력이 강해져서 결과적으로는 빠른 페이스로 길게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순에는 약간 스피드한 템포런 같은 훈련을 꼭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또 강한 스피드 훈련, 인터벌 같은 훈련도 원지 대리님 실력에선 한 번씩 넣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인터벌은 네. 뭐 약간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페이스나? 페이스 기준은 그때의 몸 상태를 봐서 설정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0km 페이스보다 한 10초 정도 빠르게 500으로 뛰셨으면 한 450 정도로 400m 한 바퀴 돌고 또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그 200m를 가볍게 조깅을 하고 다시 400m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가 좀 더 여유롭다 하면 이제 그 다음 인터벌에서 좀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하면 가장 편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30km 거리주 네. 30km 거리주를 이 중반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뭐 템포런, 인터벌, 지속 거리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훈련을 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주중에 네.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인터벌이나 템포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깅이나 휴식으로 몸을 다시 맞춘 후에 이제 주말에 거리주 30k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에 포인트 훈련이 2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2번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이때는 부담스럽게 피곤하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래야 이제 마라톤에서 끝나고 나서 웃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선 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중반쯤에는 좀 스피드, 몸을 끌어올리는 훈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때 이제 지속주 그리고 스피드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약간 힘들게 몸을 굴린다라는 느낌으로 훈련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훈련을 할 게 있을까요? 중반을 잘 버텼으면 이제 힘들게 끝났으니까 쉬운 거밖에 없습니다. 테이퍼링이라고 운동 강도를 확 낮추면서 몸 상태를 이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주 레이스 3주 정도 전쯤에 30에서 35km쯤 마지막 거리주를 끝내고 한 3주 동안은 이제 테이퍼링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되면 기존에 달렸던 러닝 볼륨보다 한 첫 주는 한 70%로 줄이고 두 번째 주는 한 50%로 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주는 30에서 40%로 볼륨을 확 낮추면서 컨디션을 최대한 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정말 언제 달려도 최상의 레이스를 할 수 있게끔 몸을 만들고 나서 이제 레이스에 들어가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완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휴식도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쉬면 달리기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휴식도 훈련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3주밖에 안 남아서 사실 조바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조바심 느끼지 말고 짧아도 한 2주는 그런 테이퍼링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조바심을 많이 느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마라톤 대회가 있는 그 주 월요일에 엄청 강한 훈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단 안 되고 만약에 그 훈련에서 다쳐버리면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벌어놓고 몸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안대리님이 잘 설명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몸을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반부부터 조금 더 그 만들어진 몸을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스피드 훈련 그리고 거리주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스 3주 전부터 점차 훈련 강도를 조금씩 낮춰서 테이퍼링 기간을 가지시면서 최상의 몸 컨디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뭐 플래닝 짜기도 되게 좀 번거롭고 내가 또 지키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또 그럴수록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가민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민 기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100일 내내 은지 대리님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가민에서 레이스 캘린더를 설정하고 트레이닝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가민 트레이닝 플랜이 들어가면 내가 목표한 레이스 날에 목표한 기록을 넣으면 가민 트레이너 플랜이 대략적인 트레이닝을 짜주고 또 관리를 해줘요. 제가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시간으로 달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달리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달려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민에서 시간을 미리 설정해놓고 달리면 내가 설정한 시간에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시간만큼 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리주로 달릴 때도 내가 가민에서 거리를 설정하고 달리면 그 거리에서 알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그 거리만큼 딱 맞춰서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꿀팁이 케이던스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좀 있던데 케이던스가 뭐 180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메트로놈 기능을 키면 가민에서 일정한 박자, 소리와 진동으로 케이던스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달려도 케이던스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해되신 거 맞죠? 네. 뭐 약간 전문가의 스멜이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가끔 위젯의 트레이닝 상태를 보면 나중으로 표시될 때가 있던데 그쵸. 저희는 이제 좀 열심히 훈련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뭐 열심히 좀 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 싹 무시하고 그냥 훈련 그냥 쭉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해도 좋지만 만족하는 결과는 나오지 못할 겁니다. 가민 포러너 이후부터 도입된 이 트레이닝 준비 상태는 내 심박수나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최근에 했던 운동들을 토대로 내 트레이닝 준비 상태를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낮음이나 뭐 중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훈련, 템포런이나 인터벌을 수행할 경우 내가 목표했던 페이스로 못 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이 가민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강한 포인트 훈련을 하게 되면 다치기 쉽상이죠. 부상이 오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준비 상태도 면밀히 보면서 트레이닝 준비 상태가 뭐 좋음이나 최상에 올 때 그때 이제 강한 포인트 훈련을 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럼 아까 시간주랑 거리주에 대한 꿀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템포런 그리고 인터벌도 가민 워치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템포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템포런 페이스 설정할 때 되게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템포런이 나한테는 어떤 페이스일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민에 보시면 이 젖산 역치 페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젖산 역치 페이스를 참고하셔서 페이스를 잡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인터벌 같은 경우는 가민의 인터벌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닝으로 들어가셔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실행을 하시면 질주거리 그리고 휴식거리 몇 세트 이렇게 다 설정을 하시고 달리면 내가 트랙을 달릴 때 이 가민이 그 속도와 세트 수에 맞게 알림을 울려줘서 좀 더 편하게 인터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민 워치를 활용하면 이제 앞으로 훈련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매일마다 코치가 붙을 수는 없으니까 가민을 코치 삼아 달리면 가장 좋은 훈련 파트너가 되겠죠. 그럼 이제 훈련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으니까 페이퍼링 기간 다이어리에 적어놔야겠다. 그것도 좋은데 제가 아까 레이스 캘린더 설명해 드렸죠. 레이스 캘린더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테이퍼링 기간은 가민이 알아서 알려줘요. 오, 그럼 필요 없네. 네, 오늘 은태님과 함께 이렇게 남은 풀코스 마라톤 기간 동안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레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정말 많지만 여러분들의 부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가민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 관리는 개인이 좀 철저히 해주시고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레이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부상 없이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 풀코스 마라톤 모두 건강하게 완주하시길 바랄게요. Let's be finisher! When you reach out your hand, I find myself